안녕하세요, 축구점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경기는 토트넘의 0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통계까지 뭐 하나 토트넘이 압도한 것이 없는, 사실상 팰리스가 자멸한 경기에 가까웠는데요. 오늘 토트넘이 보여준 답답한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보면 답답한 후방 빌드업과 정말 답이 없는 볼 소유 능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를 승리했지만 토트넘의 전술적인 문제점 위주로 살펴보면서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시몬스와 로메로의 퇴장 징계였습니다. 지난 리버풀전 당한 퇴장으로 인해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었고, 시몬스 자리에는 베리바리, 로메로 자리에는 단소가 나오면서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네이션스컵 차출 선수들이 있었죠. 팰리스의 이스마일라 사르, 토트넘의 파페 사르까지 양쪽 사르가 모두 네이션스컵에 차출되면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물론 비수마도 차출되긴 했는데 현재 토트넘에서 전력 외자원으로 분류되어 있죠. 또한 콜로무아니가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면서 히샬리송, 무아니, 쿠두스 삼각편대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후방 빌드업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전진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빌드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위치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 체계가 1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는데, 수비 쪽에서 프리킥을 얻어 이를 처리할 때 벤탄쿠르가 라볼피아나 역할을 맡으면서 센터백 사이로 내려왔고 단소는 볼을 잡고 앞쪽에 줄 곳을 찾습니다. 이때 팰리스의 피노가 단소에게 압박을 시도하는데 단소는 압박이 들어오자 오른쪽 풀백인 포로에게 연결하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예레미 피노의 압박이 엄청 거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단소가 여유롭게 볼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소가 볼을 처리할 때부터 지금 포로가 볼을 잡을 때까지 메잘라 위치에서 볼을 잡아주는 미드필더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로는 할 게 없어요. 사실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풀백이 볼을 잡으면 윙 뒷공간으로 감아서 찔러주는 형식의 패스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패스가 적절히 활용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 그 패스는 굉장히 어려운 경합이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쿠두스가 그런 경합을 모두 이겨내고 연결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성적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시즌 중반만에 모두 파괴당한 쿠두스마저 폼이 좋지 않으니 토트넘의 답답한 후방 전개가 더 도드라지는 겁니다. 포백 빌드업을 실시할 때 풀백이 볼을 잡는다면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동그라미 친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주고 윙은 넓게 벌려 전진해 상대 풀백을 견제하면 충분히 빌드업 전개가 가능할 텐데, 누구는 라볼피아나로 내려오고 누구는 공격까지 전진해서 전방에 가담하니 제대로 된 빌드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번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하는데 전 그 말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압박 템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그 압박 템포가 상당히 높은 팀이죠.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윙백을 높게 전진시켜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을 실시하고 강력한 중원을 바탕으로 위에서 볼을 탈취해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 목적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윙백으로 나온 미첼은 토트넘의 오른쪽 수비에 압박을 가하면서 굉장한 부담을 가했고 토트넘은 이 압박에 속절없이 당하면서 여러 번 볼을 빼앗겼습니다. 상대가 압박을 시도하면 그에 따른 대응 체계가 있고 압박을 풀어낼 만한 빌드업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정말 빅식스 중 유일하게 토트넘만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빌드업 시도하면 위험 지역에서 볼을 뺏기고, 그렇다고 목적 없이 볼을 걷어내버리면 앞쪽에 위치한 히샬리송은 경합을 한다고 해도 3명의 센터백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히샬리송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거의 모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옵사이드 득점 2개는 아쉽지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토트넘은 압박을 당하면 빌드업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압박을 당할 때 짧은 패스는 목적 없이 보이는 선수에게 받기 어렵게 주는 것뿐이고, 롱킥은 목적 없이 뻥 차버리기 때문에 전방 자원들이 경합하고 소유해주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조금만 압박해도 볼을 뺏을 수 있는 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몇 번 당하면 깨닫고 수정해야 되는데 경기 안에서도 경기 후에도 제대로 된 수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후방 빌드업 문제점 말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저는 볼 소유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볼 소유 능력이라고 하면 선수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위치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볼 소유 능력은 네 볼도 내 볼도 아닌 5대5 상황. 루즈볼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볼을 소유하기 위한 움직임과 터치를 말하는데, 냉정히 말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이 능력은 하위권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에너지 레벨이 낮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뭔가 실속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가 압박을 시도하면서 템포를 막 올리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자기들도 템포가 막 높아집니다. 상대가 템포를 높였을 때 좀 더 볼을 소유하면서 템포를 늦춰주고, 또 템포가 낮아졌을 때 빠르게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템포를 찾아오는 게 기본적으로 강팀이 가질 요소인데, 토트넘은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쿠두스죠. 단순히 쿠두스가 시즌 초반보다 볼 소유를 못한다고 해서 쿠두스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제가 말했던 선수들 위치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쿠두스가 딱 볼을 잡으면 그냥 쿠두스 해줘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게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쿠두스가 2명 정도는 제쳐야 앞쪽 공간이 열린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쿠두스는 웨스트햄 시절부터 꾸준히 잘하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기복이 있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쿠두스는 분명 견제를 많이 받고 있고 간파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팀적으로 봤을 때 쿠두스에게 빌드업 부담을 줄여주고 더 날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쿠두스가 볼을 잡았을 때 사이 공간으로 접근해서 볼을 받아준다던가, 보다 앞쪽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이동 거리를 줄여준다던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현재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경기 토트넘은 승리했습니다. 코너킥 상황 그레이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머리로 잘 밀어넣었고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0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그레이 같은 선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리발, 그레이같이 어린 선수들이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과 성장 가능성은 더 좋은 전술과 만나면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레이는 전반전 볼란치로 활약했고, 후반전 베리발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직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멀티 자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고 결승골까지 득점하면서 MOM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 공격진 이야기를 좀 해보죠. 히샬리송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정말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대부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6번이나 성공해주고 기회 창출도 3번이나 성공하면서 앞쪽에서 싸워주고 부딪혀주는 전형적인 넘버9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콜로무아니 역시 보여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쿠두스의 경우는 좀 다른데, 저는 쿠두스가 시즌 초반 보여준 고점으로 봤을 때 오늘 경기가 자신을 모두 보여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쿠두스가 막히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 기간 동안 쿠두스 역시 폼이 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쿠두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탄력으로 잡지 못할 볼을 잡아낸다던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에 성공하면서 동료에게 볼을 연결해주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사실 오늘도 몇 장면 나왔습니다. 당장 신체 능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 아까도 말했듯이 동료 선수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방 빌드업 시 목적을 가지고 패스해서 쿠두스에게 보다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감독의 역할이고 토트넘이 수정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팰리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는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경기 리그컵 8강전에서 아스날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았고, 오늘 경기 패배까지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사실 아스날전 선수 기용이 결과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 맨시티 같은 리그 선두권을 다투면서 빅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뎁스까지 갖춘 팀이 아니고서야 리그컵 8강에서 로테를 쉽게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결과를 봤을 때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지난 시즌 FA컵을 우승하면서 이번 시즌 팰리스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뎁스가 얇은 팀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정입니다. 에이스가 되어줘야 할 와트는 현재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 지친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경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중 핵심이었던 카마다 다이치도 현재 부상 중인 상황이죠. 앞으로 팰리스가 두 대회를 모두 병행하면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글라스너 감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해서 오늘 경기 승리 지분에 프랭크 감독의 지분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후반전은 45분 동안 내리 쳐맞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만약에 마테타가 지금과 같은 골 결정력을 보유한 선수가 아니었다거나 팰리스 선수들의 퀄리티가 정말 조금만 높았다면 오늘 경기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드업 패턴은 정말 단조롭고 뻔한 데다가 시즌 내내 지적되던 문제점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약간 조기 축구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정말 정해진 전술 없이 자기 맘대로 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조기 축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뭔가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을 한번 거치고 윙 쪽으로 찔러준다던가, 풀백이 볼을 잡았을 때 메잘라가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아준다던가,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또한 현재 프랭크 감독이 선수단 장악면에서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지난 시즌과 비슷한 리그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잠재력이 있는 감독이지만 앞으로의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라도 전술적 수정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